새로운 보험을 가입을 할 때 병원 치료 이력이 고지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심사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솔로몬입니다.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도 불리우는 실비보험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안 해주는 비급여까지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입되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경제적으로 힘들더라도 이 실비보험만큼은 꼭 준비하시거나 유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비보험이 갱신이 돼서 보험료가 많이 오른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지는 절대 하지 말고 실비 전환을 해서라도 꼭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비 보험료가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고 해지를 하시는 분들을 꽤 봤는데 실비 전환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기존 실비를 전환을 하면 현재 기준으로는 4세대 실비로 전환이 되는데요. 현재의 4세대 실비는 예전 실비보다 자기 부담금은 높지만 보험료는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보장을 받기 위해서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보험금을 함부로 청구를 했다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나는 보험이 정말 잘 가입되어 있고 앞으로도 새로운 보험을 알아보거나 리모델링할 계획이 없다면 병원에 가실 때마다 보험금 청구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 보험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앞으로 새로운 보험이나 리모델링할 계획이 있는 분이시라면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는 보통 감기나 물리치료를 받으러 할 때 금액이 작더라도 실비보험금 청구를 하게 되는데요. 보험금을 받는 건 좋지만 문제는 이 보험금 청구 이력이 대부분 보험사에 남는다는 거죠. 이러한 보험금 청구 이력들은 ICPS라는 보험 신용정보 통합 시스템에 남게 되는데요. 요즘은 전산이 예전에 비해서 좋아져서 이 시스템은 웬만한 보험사에는 내 보험금 청구 이력이 뜬다는 것이죠. 즉 내가 새로운 보험을 가입을 할 때 병원 치료 이력이 고지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심사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제가 겪었던 두 가지 사례를 보면서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사례는 대구에 거주하는 40대 여성분이셨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기존 보험이 하나도 없어서 실비보험과 3대 진단금을 원하셨는데요. 고지사항을 물어보니 특별한 병력이 없어서 그대로 건강치료 심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심사 결과는 상해 실비와 상해 보장은 제외되고 두통에 대한 검사 결과지를 보험사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기존 보험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확인을 해보니 본인이 다니는 회사에 단체 실비보험이 있었더라고요. 보통 단체 보험은 본인이 가입이 되었는지 어떤 보장인지도 본인 스스로가 모르는 경우들도 꽤 있죠. 이분 같은 경우 8개월 전에 허리 디스크로 인해 물리치료 통원을 2번 정도 하셨고 3년 전 두통으로 인해서 MRI 촬영을 했는데 이 부분을 회사 단체 실비로 보험금 청구를 했었던 거죠. 이런 경우 보험사의 고지사항인 3개월 이내의 치료료, 1년 이내의 추가검사 및 재검사, 5년 이내의 고지 의무에 해당되지 않아 고지사항으로 볼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회사에서는 내가 보험금 청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 이력을 확인을 하고 디스크와 상해 쪽이 보장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상해 쪽 보장을 빼거나 허리 쪽에 관련된 보장을 할증 및 부담보로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두통 쪽은 이분 경우처럼 검사 결과지를 요청할 수도 있는데요. 최악의 경우에는 두통 쪽의 원인을 알 수 없거나 결과지를 보고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절이 되면 건강체가 아닌 유병자로 가입하면 되겠지만 만약 보험금 청구 이력만 없었더라면 건강체로 가입할 수 있었던 분이죠. 즉 보험금 청구 이력으로 유병자 플랜으로 보험료를 비싸게 가입할 수밖에 없는 안 좋은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사례는 서울에 사는 30대 남성 분이셨는데요. 실비를 비롯해서 건강보험이 어느 정도 가입이 되어 있으신 분이셨는데요. 암보장이 작다고 암보험 쪽을 추가적으로 원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기존에 병원 이력이 있는지 여쭤봤는데 없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는 전체 보험사를 비교해서 당연히 가장 가성비가 좋은 곳으로 심사를 넣었는데요. 저는 당연히 정상 승인이 나올 줄 알았는데 대장 쪽이 정기간 부담보로 나왔습니다. 심사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대장용종 청구 이력이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고객분에게 물어보니 2년 전쯤에 속이 안 좋아서 검진을 했는데 대장용종을 발견을 했었고 그때 크기가 작아서 의사 선생님께서 제거를 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실비 청구를 했기 때문에 ICPCS에 청구 이력이 남아 있었고 혹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대장 쪽은 정기간 부담보로 결과가 나왔던 사례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장 용종은 크기가 작아서 현증 보유를 하고 있는 것보다 아예 제거, 즉 대장 용종 제거수를 한 게 좀 더 심사에서는 낫습니다. 정기간 부담보는 대장 쪽을 평생 보장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5년 부담보로 가입할 수 있는 회사를 찾아서 가입을 도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정기간 부담보는 평생 보장을 해주지 않고 5년 부담보는 가입 후 5년이 지나면 부담보가 설정된 부위가 다시 보상이 가능하기에 고객한테는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죠. 물론 정기간 부담보라고 하더라도 보험 가입 후 5년 동안 병원 치료력이 없으면 부담보가 풀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병원 치료력은 단순 건강검진을 제외한 이미 치료가 끝나고 받는 추가적인 정기검사 및 통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또한 그것 때문에 필요한 정기검사 및 통원을 안 갈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제가 겪었던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이러한 경우에 해결 방법은 있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먼저 보험 가입을 하실 때 물리치료나 감기, 근육통 같은 간단한 치료들은 당연히 병원비도 적게 나오기 때문에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 보상받는 금액이 적거나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보험 가입을 할 때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 가입 심사 진행 시 그렇게 까다로운 원인들은 아닙니다. 반대로 허리 치료를 하거나 두통으로 인해 MRI를 찍거나 초음파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보험 가입을 진행을 할 때 서류를 요청하거나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험금 청구를 미리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내가 내 돈 내고 보험금 청구를 한다는데 왜 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건 앞으로 평생 보험금 청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금은 법적으로 사고 시점으로부터 3년 안에만 청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위에 까다로운 질병 등은 청구를 하지 마시고 고지사항이 해당 안 되는 기간 동안 기다린 다음 보험을 가입한 후 필요한 서류들만 모아서 3년 안에만 청구를 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물론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넘으면 안 되겠죠. 오늘은 실비보험금 청구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보험 상담 등은 언제든지 저 솔로몬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